이재명 대표 뭐 지난주 목요일부터 단식 이어가고 있죠?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폄훼하고 있다. 단식에게 사과해라. 갑자기 이념 전쟁을 하자라고 하세요. 보수 진영에서 이념 전쟁을 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두 분 제가 손을 뻗으면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너무 막아 만들어주세요. 이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정치권 현안 하나에 웃고 오는 정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권 현안 배달부터 떠먹여드리기까지 원스톱 시사 딜리버리 토크쇼 정치의 민족 정치권 현안 딜리버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라이더 두 분 모셨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네, 그리고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약간 장하연 기자가 휴가를 관계로 제가 오늘 대신하는데 좀 미숙해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힘들게 이제 메고 계신 가방 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방 무거워요. 가방. 네. 뭐. 네. 좀 막아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순 좀 고르시고, 네. 첫 번째 배달 현안 무언지 이제 이승원 전 행정관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이거를 배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식하는 분한테 뭔가를 배달하는 게 참 죄송하긴 한데 첫 번째 단식 전사입니다. 첫 번째 배달 현안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중이신데 오늘이 6일째입니다. 6일째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막힌 전국이 돌파구로 삼은 적이 많이 있죠. 우리 그 YS의 단식은 민주주의의 시작을 열었고 DJ의 단식은 지방자치의 시작을 열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은 드루킹 특검의 시작을 열었죠. 우리 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하시는데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과연 관철될 수 있는지, 관철되어서 단식은 언제 끝내실지 오늘 한번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뭐 지난주 목요일부터 단식 이어가고 있죠. 네. 네. 그 이제 뭐 일본 오염수 방수나 뭐 홍범도 장군 흉산 이전, 뭐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뭐 정치윤환 관련해서 뭐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어요. 그 두 분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남영희 위원장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한번. 일단 뭐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가장 첫 번째 동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지금 국정의 기조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지금 뭐 공유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분기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핵 폐수를 방류하게 됐는데 우리 정부가 그것에 방조를 넘어서 거의 동조를 하는 것때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셔가지고 1+1을 100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과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무위원들 그리고 차관들 계속해서 만난 자리에서 싸우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싸우라는 대상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가 원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통합해도 모자랄 시간에 일정 부분의 국민들을 두고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야당 대표는 또 일정 세력의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마지막 수단이 단식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런 결단을 하신 거죠. 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좀 평가를 할 때 이재명 대표 1년은 수방사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방사가 네. 뭐죠? 수사, 방탄, 사퇴유고.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죠. 단식. 그래서 수방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뭐 몇 번 하셨지만은 전격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나 궁금했는데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더니 수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방탄단식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이밍도 그렇고 뭐 이제 9월 4일 출석하지도 않으셨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이연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단식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식은 요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 뭐 3가지의 요구 말씀하셨는데 3가지에서 어떤 게 해결됐을 때 단식을 풀겠다 이런 요구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본인의 수사를 위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다라고 보여요. 일각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숭고한 단식을 너무 폄훼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폄훼하고 있다. 단식에게 사과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님 단식 해보셨어요?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야, 저도 단식을 이렇게 장기 단식은 해본 적 없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뭐 하루 정도 굶어보고 이전에 세월호 때도 동조 단식 하루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끼만 굶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이런 단식을 지금 오늘이 6일째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특히나 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다른 것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한 조롱들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정치권에서 함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생각들을 좀 중하게 여겨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우선 그 방탄 국회 그리고 이제는 방탄 단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정부 여당 쪽 분들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장은 애초에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계속 출발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치사 유례 없이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제안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중간에 우리 의제의 가운데 두자라는 의지 표명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한 이유가 피의자 신분이다, 뭐 범법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압수수색 주변에 400회 이상을 했고 검찰에서도 벌써 5번째 소환을 요구했고 4번째 조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단, 방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검찰의 임의 수사는 조사 기간 날짜를 조율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시점인 그 지금 백현동 뭐 그리고 쌍방울 문제 이런 걸 통합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날짜를 지정해서 우리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식 전의 이야기였고요. 이게 방탄 단식이다 얘기가 나오는 게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후쿠시마 핵폐수의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였다라는 말씀. 왜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가에 대한 요구였다라는 말씀. 짧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처음이 아니죠.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성남시장이 굳이 광화문 앞에까지 와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11일을 단식했습니다. 그때 좀 뜬금포였죠. 지금 단식만큼 그때 단식도 뜬금포였는데 그때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뭐 용인, 성남, 창원, 울산 몇몇 군데가 섞여 있었는데 굳이 이재명 성남시장만 그 광화문 앞에 와서 11일을 단식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뭐 성남 시민을 위해서 지방재정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거였는데 그때 당시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연루된 버스 노선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그 11일의 단식 기간 동안에 성남시 공무원들을 광화문까지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이 강압적 수사와 감사에 대해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수사와 감사에 대한 방탄이 아니었냐 하는 얘기가 있는 건데 지금 그때 16년도에 썼던 그 초식을 다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두 번 하셨는데 제가 뭐 짧게 말로 아니, 그러니까 2016년 네. 단식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으면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그거 말씀은- 이어서 그냥 얘기하시면 이제 예, 예, 그 예. 두 분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수사 관련해서 이게 결국엔 내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검찰이 이제 출석을 좀 조율하던 중에 이제 단식 시작됐는데 네. 뭐 그거 관련해서는 뭐 하실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방탄 단식이다. 검찰에서 이제 진짜 단식 이후에 쓰러져 있는 그런 야당 대표를 어떻게 또 소환을 하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문제로 핑계 삼기에는 검찰이 굉장히 옹색하다. 지금껏 2년 가까이 계속 수사하고 조사하고 해왔거든요. 근데 매번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쌍방울 문제만 해도 뭐였어요? 그 김성태 회장을 막 인터폴 수배해가지고 공항에서 막 데리고 올 때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야 였다가 이제 막 변화돼서 검찰에 저희들은 정치 소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변화돼서 갑자기 대북 송급을 대납해줬다. 대북에 돈을 보내서 대납해준 건으로 바꿨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껏 그 오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했음에도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본인들이 옹색한데 마침 이제 단식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뭐 굉장히 핑계대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전격적으로 검찰청 내부에 승진 인사들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하는 특수부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승진의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린 것이 오히려 검찰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로 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단식한다고 해도 네. 검찰 수사에 전혀 지정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조사 받는다고 했죠. 약간 네. 지금 꼬이고 있죠 지금. 이번 타이밍으로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를 얻습니다. 어떤 것에 가지고? 첫 번째, 9월 4일 소환 조사를 넘겼죠. 두 번째, 9월 15일 대장동 첫 재판 출석을 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9월 15일이면 아마 지난번 단식계 경력으로 미뤄왔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시간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15일쯤에. 예, 9월 15일에 대장동 이 첫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병원에서 내가 이 사법 일정 내가 미루지 않겠다, 내가 가겠다 하고 막 앰뷸런스 타고 나올 건데 그때 이제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이런 몸으로 어디 가시냐 하고 막을 거예요. 그 쇼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월 말에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 넘어오면은 우리 병약해지신 대표님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방탄. 전 이 수사 거부, 재판 거부, 그 방탄 세 가지를 다 이루는 아주 최적의 수를 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간 세 가지 복귀 같은 느낌이네요. 그 부위원장님께서는 이거 지금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기 뭐 이제 지역위원 네. 당협위원장님 되셨죠? 당협- 아직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인가요? 네. 저희하고 좀 그게 다르던데 호칭이 다르던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점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걱정거리가 조금 덜어지네요. 어떤 저는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네. 정말 그냥 이 순수한 결행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됐고 지금 건강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 걱정이 덜리고요. 덜어지고요. 순수하게 방탄을 위해서 하신 저는 거죠. 그건 덜어지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목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정치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하시면 되고요. 야당의 그 대표가 누워 있는 이런 상황을 막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당 대표, 그다음에 여당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 단식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정치를 복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여러 단식 현장 말씀하셨잖아요. 김성태 예전에 대표도 단식하실 때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도 찾아갔고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런 한 예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롱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막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빨리 찾아가시고 일어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저는 후쿠시마 궁금한 게, 핵폐수 국민들이 반대 거의 80%, 70%, 5% 이상 반대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응답하시고 해주시면 되지 그럼 않겠습니까? 궁금한 게 딱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해라. 네. 무슨 민생이 파괴됐죠? 무슨 민주주의가 파괴됐죠? 우리 민생 파탄 말씀, 네. 우리 국민들 저 네. 지역에 혹시 다녀보시면 네. 이제 어떨지 모르시겠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요. 저희는 가장 공가금, 중요한 물가 건 지금 이제 좀 요만큼 부동산 쑥갓 한 가격 단위 얼마인 줄 잡힌다, 아세요? 뭐 이런 건데. 8, 9천 원 해요. 이런 물가, 고물가, 고금리.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곧 있으면 대출 상환 돌아옵니다.
이제 그거 연장시킨 것도 끝나가요. 정말 한숨 소리가 땅이 꺼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을 책임져야 될 것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죠. 근데 정책에 대통령이 의한 뭐라고 과정이지 얘기합니까? 이거에 계속해서 대해서 대통령이 전정권 뭐를 탄반하고 사과할 게 막을 있어요. 생각하지 않죠. 없잖아요. 사과할 게 민주주의 있어요. 사과에 지금. 뭡니까? 네. 뭘 법정신을 파괴했어요. 유린했습니다. 아니요, 첫 지금 번째 우회주의를 법정신을 이재명 유린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한 파괴가 거죠. 뭐냐면 이거는 저는 택도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159명의 청년들이 이태원 길바닥에서 목숨을 해양재판소,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재판소 이번 제소 정부 그 누구도 가능합니까? 책임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민주주의 네, 파괴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법정신 레토릭이에요. 유리예요. 레토릭. 레토릭이 원장님? 아닙니다. 잠시- 일반 오케이. 국민을 잠시 두 분. 챙기는 거예요. 자, 첫 잠시 번째. 해양재판소 제소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앞장서서 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요구입니다.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해양재판소 자, 제소했다가 자, 야, 패소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해양법재판소에 네. 제소하지 못해서 더블 저 Q 제소했는데요. 5초만. 오케이, 그때 오케이. 저한테 5초만 방송이었어요. 주십시오. 저희가 스스로 그 잠시만 저한테 5초만 주십시오.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할 그러네. 때였어요. 예. 지금 잠시 네. 저를 잠시 봐주십시오. 5초만. 저도 5초만 곱게 진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진행하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격하게 싸우시면 제가 중간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하영 기자 나올 때 두 분이서 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뒤에서 너무 신날 것 아, 같습니다. 든든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주제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니까 조금 더 이재명 대표의 포커스 좀 더 맞춰서 계속 네네. 얘기를 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주년이 되고 이제 그 비슷한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또 단식이 시작됐어요. 거기 이제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동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뭐 국민들은 이제 검찰 소환된 거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 뭐 약간 그 야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되게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보면 이제 역대 민주당 이제 지지율 중에서 최저라고 약간 나오는 누가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히 그런 잘못된 일부에서 그런 가짜뉴스 것들이 아니에요? 17%요. 근데 뭐 17%. 네. 어디서 아니 엊그저께 나온 거 안 보셨어요? 갤럽 갤럽하고 조사만 4대 여론조사. 조사하고 나머지 4대 여론조사는 다 그런 조사가 나머지는 아니에요? RM 리서치 하나가 여러분, 50% 나온 거죠. 제가 멘트를 좀 꽃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고 안 보시고요. 일단은 그것까지 또 굳이 제가 리얼미터나 이런 조사는 조사로 원- 보지 않습니까? 아니 최근에 원장님? 나온 거 두 개예요. 참 원장님? 재밌는 네. 것이네요. 아니 최근에 일단- 나온 것이 두 개예요. 일단 뭐 그런 의견이 있다는 아니 겁니다. 7, 네. 1년 네. 동안 우리가 뭐 아니, 이제 민주당이 최저의 지지율이란 아니, 말씀을 그런-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 최저의 뭐 최저라고 가- 주장하는 최저라고 바가 주장하는 있는- 게 모였습니다. 뭐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런 50% 의견들이 있다는 여론조사.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게 있고 레토릭입니다. 요거 이제 이런 단식 계기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주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뭐 아주 바닥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일부,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 저를 지지율가 그쪽 뭐 극우 쪽에 35% 이내에 계신 분들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많은 지표상의 무당층, 중도층까지도 민주당 지지세가 높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표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역대 그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후에 야당의 지표가 가장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늘, 저도 민주연구원의 한 가지만 내부 얘기해요. 한 조사로도 가지만. 늘 결과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자, 대중 그다음 자, 발표된 이번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한 단식의 가지만. 결행은 그러니까 가장 높게 나온 거 대중 발표된 한 가지만 말씀해 오늘 주세요. 어제 발표됐었죠. RM RM 리서치 리서치에서 50%. 예, 50% 50%. 가장 높았고 그- 코트에서 그게 발표된 게 그- 전환 ARS로 조사한 ARS 결과고요. 방식이죠. 그 전에 예, 거기서 그 전에 코트, 아니 그 거기 전에 KT로 했던 것도 갤럽하고 4대 44% 여론조사 높았어요. 기간은 몇 프로 나왔는지 아세요? 몇 프로에 나왔어요? 그 전이 언제예요? 27% 이틀 그러니까 전에. 하나 이틀 그걸 전에. 가지고 얘기를 아니요. 하시는 거예요. 4대 여론조사 거기 기간하고 여론조사 한번 갤럽하고 보세요. 다 보수 할게요. 표집이 얼마나 됐는지 보세요. 보수 표집이 이거 7%가 전화면접 넘어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면접 안에서 방식이었고, 전화 이거는 명접 ARS 방식인데 방식이었어요. 보수 표집이 높고 중도층이 우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낮아요. 저는 이거에 민주당이 대한 지금 문제가 여론을 굉장히 모르는 심각한 이유가 것 우리 같아요. 부원장님이 그 꽃하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시는 믿으시고요. 거예요. 주장하시면 되는데 원장님? 지표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항목을 다 읽어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주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네, 거고요. 1주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번 단식을 계기로 사실 이게 각계에 흩어져 있던 분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집이 될까요? 이번에 그 이제 네, 제가 단식에 맞춰서 이제 그 단식장을- 친명계원들도 같이 합류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친명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합류하실 것 같은데. 원로 우리 뭐 이부영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함세홍 신부님,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추미애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단식장을 찾아주셨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이 단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시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사실 또 한데 묶어주고 또 드러나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식의 목적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사방탄 플러스 내부 단속. 저는 그 두 가지는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취임 1년에 대한 뭐 평가를 좀 뒤집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탈출구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오명을 좀 벗는 그게 아니고 오물에 뒤집어 쓰는 단식이 될 것 같다. 네, 뭐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 이제 부원장께 여쭤볼 건데요. 네네. 이제 뭐 단식 조건이 따로 없다고 뭐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뭔가 기한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기한 단식.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 걱정이 뭐 됩니다. 벌써 이분이 6일째잖아요. 굉장히 강한 분이시거든요. 보통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한 3일 정도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슬슬 몸이 안 좋아지고 이렇다는데 뭐 단식 종료 조건 왜 없는 겁니까 이게? 아니, 요구 조건이 관철될 있었죠. 때까지 있는 겁니까? 그걸? 아니 선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방향, 우리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방향을 바꿔달라. 그리고 사과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게 아니, 하나 추상적이지 있어요. 않습니다. 차라리 중요한 게 용서회담을 그다음에 또 요구하면 하나 모르겠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의 해양 투기, 핵폐수 투기에 대한 부분을 중단시키는데 우리 정부가 앞장서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뿌려죠. 네. 제가 보니까 KTX 내에 이제 뭐 10개 괴담이라고 해서 선전물까지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하면서 입으로는 찬성한 적 없습니다 하면서 찬성하는 홍보물과 영상을 다 내놓고 있는 이런 표리부동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중재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대항을 짓으면서 우리 국민들까지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요구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응답을 해줘야 되는 하고 거고요. 이게 왜 우리가 왜 일본 분명한 총독부가 거냐면 돼야 됩니까? 아니, 그건 무슨 우리는 총독부라뇨.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보세요. 국민들의 제가 주권과 하나만 잠깐만 짧게 생명 안전이 얘기할게요. 중요한 짧게 거거든요. 얘기할게요. 그 이거 부분에 대한 답을 하시면 해양재판소 분명히 제기는 조건이 아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양재판소 제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를 패소하면은 저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했던 거고 그때 차라리 그거 해양법 그때 했었어야죠. 재판소에 가지 못했던 네. 이유가 여러분. 제가 방류하지 근데 하나만 더 못했던 얘기를 얘기할게요. 했죠. 예. 그때 하나만 더 증거를 얘기할게요. 채취해서 우리가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되는 오늘 이유가 있는데 런던 의정서 80개국에 내셨죠? 내셨죠? 그런데 문제가 과학적인 것에 뭐냐면 대한 증명서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방류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를 채취하든지 방류돼 있는 물들을 채취해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알았어요. 증거를 그럼 하나만 제시할 얘기할게요. 수 있는 하나만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게요. 그때 잠시만요. WTO 해양재판소 냈다가 패소하면 어떡하실 거야? 수입물 일정 부분에 패소하면 대해서 어떡하실 거냐고. 네. 패소하면 패소를 어떡하실 하든 안 거냐고. 하든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이후에 문재인 일본 정부에서 수산물을 했었어야죠, 팔고 그러면. 그 수입을 문재인 방지하기 정부에서 위해서라도 문제제 그래. 했었어야죠. 부원장님. 아니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방류 정부가? 전에 원장님, 수입물을 잠시- 금지할 수 있었잖아요. 잠시 제가 다양한 채널을 여러분? 이용해서 방법을 썼습니다. 모든 원장님? 방법 아예 넘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왜 WTO에다가 보고를 아니 중국의 합니까? 삼중 수소 먼저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 연찬회 때 중국 다른 가자미 얘기잖아요. 먹으면서. 핵폐수에서 나오는 삼중 수소와 알겠습니다. 잠깐. 실제로 오케이. 냉각수에 뿌려졌던 오케이. 물이 방류되는 네. 삼중 수소와 다른 겁니다. 저좀 이제 봐주세요. 네. 우리 우리 장관님 저좀 컷될까요? 봐주세요. 어떻게 제가 중간에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 제발 알겠습니다. 멈춰주십시오. 부원장님 주제로 넘어가죠 이제. 이게 약간 그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좀 이제 거물이고 이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다 회장님- 보면 이게 결국에는 너무 이제 큰 얘기로 나가서 네. 저희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네. 통해서 거대 담론을 이제 가지고 저렇게 그거 격돌을 궁금해하셨죠? 단식하는데 네. 단식장에 정말 물과 소금만 먹네. 그 얘기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아니, 아까? 물과 아니 소금 먹겠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저는 뭐 그 단식 아니 뭐 뭐 그거에 보니까 관련해서 뭐 텀블러 뭐가 있냐 뺏으러 오는 유튜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 질문하시려는데 저 때문에 아유 막혔나 하고 그런 질문 저희 없습니다. 그게 약간 네. 뭐 단식 관련해서는 그건 뭐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뭐 잘 맞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뭐 제가 그걸 갖다 뭐 소금이니 뭐 죽이니 그러니까. 해봤자 뭐 다른 데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뭐 소금이라 다 얘기했었고, 네, 그건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말 힘드네요. 제가 장하영 기자가 없으니까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뜨거운 주제죠 이제. 제가 어우, 먹고 아유 더 뜨겁겠네요 또. 제가 벌써부터 지금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두 분 저번 주까지 되게 화기애- 화해되고 네. 화기애하고 되게 그러니까요. 협치하는 그런 네. 좋은 모습 보여주시다가 네.
왜 제가 오니까 갑자기 오늘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신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이 또 위원장님 되시는데 강력한 무기를 달고 오셨나 왜 또 그렇게 세졌었지? 아니 저도 오늘 되게 별로 변한 거 없어요. 되게 준비도 되게 부드럽게 했는데 갑자기 저도 좀 저번 주까지 후끈하네요. 생각해서 되게 오늘 그냥 편하게 두 분 연결시켜 드리고 나는 중간에 빠지고 그냥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두 분이서 너무 격렬하게 하시니까 앞쪽에 피들은 신이 났어요 지금. 웃으면서 깔깔대고 신이 났는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다음 주에 넘어가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 현안은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걸로 이제 뭐 의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안 이제 남영희 원장님 뭐 주신 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앞선 주제와도 뭐 사실 맥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요구에 수긍을 하셔야 되고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갑자기 이념 전쟁을 하자라고 하세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국정 철학은 이념이다. 여기서 철학과 이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철학은 어떻게 보면 본질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념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회 계급에서 일정 부분 새롭게 굳어지는 신념 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을 하자고 들고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국정 운영을 해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16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런 경제 부분 이런 또 민생 부분 실력이 없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다 이제 드러나버린 부분에 대해서 뭘로 커버를 할까? 그리고 앞으로 곧 있을 정말 큰 이슈가 뭘까라고 판단했을 때 총선을 이기려면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념 전쟁을 해서 손해본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통계가 또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색깔론도 들고 나오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일정 부분 자신을 지지하는 그 지금 국정 지지율 35%를 유지하는 그 국민들만 함께 갈까라는 판단으로 이런 전쟁을 선포하신 것 같은데요. 온당하지 않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곳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조에서 빨리 다른 방향으로 이 방향을 전환해 주셔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주변에서 참모들이 대통령님께 망토 지금 입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망토 누가 좀 찾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세요. 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요거 돌아가서 이제 현안 집기 앞서서 이제 이승환 행정관에게 뭐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지난 국민의힘 만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또 이념 강조하셨어요. 그때 연찬에 참석하셨나요? 못 갔죠. 못 가세요? 의원 연찬이니까. 의원이 아니라서 네. 의원이 이렇게 두 번 먹이시나? 이거 제가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장난이고요. 그 이제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 참석했던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네. 그 어떤 뭐 얘기 듣고 어떤 우리 생각하셨는지. 남민 원장님께서 이념은 현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념은 본질입니다. 어떤 우리가 본질이고 방향타고 우리 사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하나, 정책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가, 야비하고 표현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그래서 이 발언 들으면서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닌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뭔지,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가가 뭔지, 인권 운동가가 누군지, 진보주의 행동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나이 또래에서는 사실 요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 나이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젊은이들. 공산 전체주의란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이 민심에 괜찮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고민을 윤미향 의원이 한 방에 해결해줬어요. 자, 공산 전체주의가 뭔지, 이 민주주의 운동가로 위장한 세력이 뭔지, 인권 운동가를 자처한 게 누군지, 누가 허위 선동가, 야비하고 표현적인 짓을 하는지 저는 윤미향 의원이 이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제가 다음 질문이 이제 이승환 행정관을 좀 띄워주면서 이제 뭐 영상 퀴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타이밍인데 답변을 거기까지 해버리셨어요. 이게 뭐 영상 퀴즈나 수식어까지 붙으시는데 이제 선생님 계속 이제 이념 논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요거는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이 이념이 이제 철진한 이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철저한 이념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예. 있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념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중도층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좀 좋지 않은 전략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행정께서 이제 총선 출마하시잖아요. 네네. 그거 하시는데 이제 득일지 실일지 판단을 좀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그 일본 가서 그 행사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산 전체 세력이 있고 추종하는 세력이 있구나.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그곳에 간 것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명한 거 몰랐다. 이거는 굉장히 비열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예전부터 뭐 일본과 많은 교류 활동하면서 우리 위안부 문제에 그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 남편 아세요? 좀 모르죠. 김삼석이라고 수원신문 대표인데 아, 네. 이분이 그 유명한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1월에는 국정원에서 그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실에서 우리 국방 자료를 북한으로 빼돌리고 있네 하고 잡고 보니까 윤미향 의원 보좌관이에요. 저는 이거는 남매 간첩단이 부부 간첩단에서 의원실 간첩단으로 확장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네. 제 질문은 이제 대통령의 이념 논쟁이 과연 득이 되냐? 안 득이 되시냐? 이거 저는 처음에 그게 시리가 한번 따져보셨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그게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네. 우리 윤미향 그것 의원이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해줘서 이득인 것 같다. 라시는 거는 뭐 이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를 분명히 보여줬다. 지금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메카시의 열풍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 모습들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본인들이 일단-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념의 어떤 행태들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제 윤미향 의원이 때마침 뭐 그 빌미를 제공할 만한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수 언론에서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는 벌써 50년 이상 이어온 행사이고요. 일본의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원들도 참석하는 그 행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체 행사의 주관이 오로지 뭐 말씀하시는 조총련이 아니었어요. 네. 여러 100여 개의 행사 주관자들 중에 한 곳이었는데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계속 너무 크게 확대해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침소봉대하는 것이고 선동하는 것이죠. 일단 지금 이게 선동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만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때 조총련하고 여러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데 그 단체 중에 메인 단체 중에 하나가 한통련이 있었습니다. 그 한통련이 윤미향 의원 남편의 간첩 혐의로 같이 연루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네. 태영호 의원이 일단 두 분, 예전에 일단 두 분 제가 손을 북한에서 뻗으면은 저를 활동을 좀 했던 고위 간부였는데 저를 봐주시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것도 네. 국민의힘에서 전향해서 괜찮다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그분도 월북하시면 돼. 월북해서 상무위원 하시면 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북해서 상무위원 하시면 됩니다. 우리 편만 제가 질문들 제대로 된 앞으로 이제 것이고 중간에 전편 안 여기 된다고 공 막을 하나 얘기하시죠. 만들어주세요. 이거 제가 여기 막을 치면은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참 걸로. 편리하십니다. 아유, 제가 이걸 끊는 건 아니고. 네. 왜냐면 끝날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격하게 싸우는 동안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거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립부터 진짜 시작하는 중요한 거니까요. 문제가 네.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완전히 뭐 일정 부분 특히나 그 내용의 핵심은 후쿠시마 핵폐수를 저희 반대하는 지금 것을 일단 어제 남아있는 게- 국정원 속보에서 잠시만요. 갑자기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지금 저희 보여주시죠. 홍범도 장군 얘기도 남아 있고. 아, 그거 다 섞어서 하려고 우리 하는 대통령까지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여기서 이제 다 풀어버리면은. 근데 제가 정말 콤다운하고 속보에서 나온 것도 그래서 그렇잖아요. 일단 오염수 앞으로 방류를 당겨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네. 일단 앞으로 당겨서 북한에서 마치 지령을 내려서 하는 집회 제가 여기 참가자들처럼 콤다운하고 얘기를 해요. 이념 논쟁 잠깐만 정리하고 가면은 이것이 다 저는 대통령이 한마디에 이게 논쟁을 위한 게 공유하고 있는 아니고 것 같은데 논쟁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이념 잠시만요. 전쟁이 하나만 중요하지 할게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선 돌리게 한다고 이념이 해서 뭐- 거기에 이념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부원장님. 질문 삶이 너무 팽팽해요. 제가 눈물 날것 잠시만요. 같아요, 아주 제가 두 분 다 컴다운하고 퇴장시키고 저 혼자 그냥 이거 대본 읽겠습니다. 컴다운하고 제가 딱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념은 뭔가를 배척하기 위한 이념이 아니고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하고 지키기 위한 이념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싸우자고 하는 거 배척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뭘 추구해요? 지키고자 하는 이념이 싸우자는 뭐냐? 거예요. 보수주의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공화주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뭐 따릉이를 탄다고 쳐봐요.
여러분 이 따릉이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이 따릉이 자유롭게 이용하십시오. 자유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따릉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내십시오. 시장 경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사용해 주십시오. 공화주의입니다. 저는 이 기본을 지키는 게 보수주의의 기본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나오고 이렇게 시민운동으로 자처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저희 뭐 이거 인용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이서 이제 경로를 이제 끊이질 않으시니까 이걸 제가 어떤 주제를 지금 보십시오. 저희가 9번 가두고 있다가 지금 13번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홀라당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이제 박종훈 대령 관련 현안이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종섭 장관은 이제 박종훈 대령한테 이제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거 한번. 이거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고요. 민주당에서는 1특검 4국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상병의 그 죽음에 대한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사안이 항명 수괴죄로 갔다가 다시 이것을 뒤집는 뭐 최고의 그 이 사건에 누군가가 개입을 했는데 그것은 국기문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을 막고자 저희는 뭐 박종훈 대령을 사실 영장을 발부한 걸 청구했던 것 같은데 군사법원에서 이 영장 사유가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또 기각해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군 해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상황을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우회를 가진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제가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박정훈 대령이 보여준 행동은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였죠. 조직에 충성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모습인데 지금 그 반대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항명이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을 걷어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종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 위반도 하고 과속도 했어. 그럼 저는 벌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야죠. 법치국가에서 내야죠. 아무리 나의 사유와 내 개인의 정의야 나의 이유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내야죠. 지금 박종훈 대령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를 무마해라 이거 빼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첩을 보류해라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이 첩을 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명이라는 군사 용어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걸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상 참작이나 왜 그랬는지 과정을 밝혀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 그거 지금 대통령이 극대노해가지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돌린 거 아니냐. 이건 어디까지나 썰이에요. 여기에서 네,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요 상황에서 네. 이제 네. 그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 교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 오늘 뭐 동아일보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도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거 보도했는데 요런 내각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죠. 이제 뭐 왜 안보실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일하게 짚히는 것은 박종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다. 대통령실은 뭐 최상병 순직 사고가 연관성 없고 일상적인 이제 인사 수요 때문이라고 입장 밝혔는데 유승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유승민이 유승민 하신 거죠. 뭐. 네. 유승민 대표님의 그 머릿속 시계는 아직도 경선 과정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강한 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거 어디까지는 이제 본인의 여기서 보면은 유일하게 짚히는 건 그냥 본인의 감정으로 짚히는 건 정도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그냥 유승민 그 전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다. 정 행정관님 보시기에는 이건 이제 의혹은 의혹이고 실제는 아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연루돼 있는데 근데 지금 원래 그 우리 본장님도 대통령실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쯤 이제 한번 바뀔 때고 이제 되게 육체적으로 힘들 때요. 네.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다 인정해 드린다고 해도 아까 우리 행정관님이 내가 뭔가 그 지키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벌금을 내는 거는 진짜 법의 지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에 의한 지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편을 어떻게 해서 법의 그
테두리 밖에 놓기 위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이 지금 요구하는 게 나는 군에서 수사 못 받겠다 자, 하는 거잖아요. 그 법관이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어떤 이렇게 항명을 하면서 네. 박정훈 대령이 얻는 이익이 뭘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정의롭게 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틀어졌고 바꿔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바꾸라고 이거 안 했어요. 돌려놔야죠. 보류라고 했어요. 잠깐 기다려라. 웨이팅이에요. 개입이 웨이팅. 있었죠. 개입. 웨이팅이에요. 누가 개입했어요? 지금 그 안보실장도 국방부 이종섭 장관도 다 장관 아니라고 그 세 하는데 명의 위에 그 책임자들이 사인을 했던 수사 결재 서류가 변경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개입을 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 그냥,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마무리하기 항명으로 위해서 바뀌었고요. 한마디만 얘기 이 드리면 과정들을 지금 뒤집으면 안 되시죠. 민주당이 여기서 대통령의 감정이 개입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 천공 관저 시찰 사건, 한동훈 장관 룸사롱 사건 진실이 뭐가 있죠? 사단장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시 커진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두 개- 대통령이 이거 빼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이 개입시키냐는 거죠. 저는 아직 VIP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도 그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이서 오늘 초반에 너무 치고받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또 끝에 가니까 또 너무 또 두 분 다 갑자기 힘을 쭉 빼셔서 제가 이 텐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운이 모르겠습니다. 빠지네요. 한 번 더 가시죠. 이게 약간 그 뭐 어쨌든 이제 할 건 해야 되니까 뭐 이제 서로 이제 앞에 이제 격렬하게 논의했던 거는 이제 잊으시고 서로에 대한 이제 덕담이나 저 조그만 말이죠. 홍범도함 이런 거 좋은 얘기 했는데 홍범도 얘기 잠시 할까요? 그럼? 홍범도 함정 얘기만. 네, 홍범도 함정 그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트리거였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념에 대한 그런 그렇죠. 논쟁들이 시작된 게 뭐 아니요. 물론 광복절 네, 때 이제 그건 하신 그렇죠. 얘기가 근데 저는 시작이 또 한데 도대체 홍범도- 대통령은 왜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건 왜 옮겨야 되느냐가 아니고 왜 설치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뭐 함정 이름 바꾼다 네, 안 함정 이름 바꾼다 바꾼다. 하는데 제가 여기 무슨 전쟁 났었어요. 우리가 그럼 뭐 제가- 패전했어요. 왜 바꿔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잠시만요. 이제 을지로를 지나서 오는데 네. 이 길이 왜 을지로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거기에 1800년대에 중국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가 중국 화교들이 지명 이름을 중국어로 바꿨대 황금정이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조선에서 이제 이 화교들의 이제 중화기운을 좀 감안시키기 위해서 사익수대첩에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로 하자. 그래서 그러한 걸 봤을 때 굉장히 과격한 네이밍이네요. 네, 중국인들 그러니까 많이 산다고 근데- 거기다가 네. 중국인들을 몰살하는 저는 그런 의미로 장군님 이름을 그리고 충무로는 넣은 그래서 거. 일본인들이 적산광 아, 많아가지고 그래서- 충무로 외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거 봤을 때 홍범도함도 우리가 그 어떤 항의가 이제 우리 영예를 지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해야 것도 오, 좋지 않을까. 갑자기 힘 빠지는 거에서 다시 힘이 나네. 마지막에 대통합으로 중요한 거는 대통합으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국방부와 네. 그 해군의 그 대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조율된 게 없어요. 근데 국방부가 나서 갖고 막 이 얘기를 하고 네. 또 총리는 국방부에서 또 얘기하는 것도 한 좀- 명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실제로는 네, 나는 괜찮은 것 해군에서 같다. 한 명을 바꿀 네. 때 정해진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해군에서는 이 한 명을 바꾸겠다라는 게 어떠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일치단결하셔서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예, 이 좋은 마음 가지고 서로 양측이 이제 그럼요. 그 좋은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한 주씩 써주시고 서로의 이제 훈훈하게 덕담으로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립기업.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네요. 이게 약간 장하영 기자 제가 휴가 갔다 오면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의 민족 계속 진행되고 있고 뭐 오늘 아이템 후끈후끈 하셨죠?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뭐 이런 거 해서 뭐 두 분이서 아주 격론을 벌이셨어요. 두 분 진짜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기자분들이랑 보면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쓰실 기자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네.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뭐 많이 옮겨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작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작진들이 싱글벙글하면서 두 분 싸우시는데 두 분만 전쟁터고 제작진들은 파티 분위기였어요. 아까 다 쓰셨나요? 네. 네. 그러면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격렬하게 하신 남영희 부원장 먼저 네, 안 하시겠습니까? 보이네요. 화면에. 아, 보이세요? 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좋지 않은 뭐 여러 가지의 조롱, 폄훼하는 말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가 실종하면 이득을 얻는 부류들은 기득권을 가진 일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 회복이 될 때만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영희 부원장께서는 정치 회복만이 실종된 고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신 거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아, 그럼요. 혹시나 그러니까 해서 빨리 제가 맞아요. 야당에서도 조롱 말고 네. 좀 단식장 찾아가서 그러면 이제 단식 그만하라고도 해주셔서 하는 거죠. 그럼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축제. 저는 23회 소래포구 축제를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의 지역이기도 한 인천 소래포구에서 저희 지역구는 수산물 아니었죠? 요리 경연대회 등 아주 수산물 요리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빨리 단식 푸시고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래포구 많이 와주세요. 네. 네. 안타깝게 지역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옆 지역구요. 그래도 뭐 인천이니까. 두분 조금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분 다 협치하셔서 좋은 뭐 정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민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영희 부원장, 이성환 행정관 다다음 주에 이제 알뜰하고 살뜰한 정보 모아서 파워 다시 모아서 다다음 주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나오세요? 저 장하영 기자가 있을 거니까 고생하셨어요. 그때는 더 과격하게. 오늘의 중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는 더 알뜰살뜰하게 준비한 공기범 기자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장하연 기자가 휴가 갈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하연 기자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